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사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그 이제 사료는 이제 사료학습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탐구학습하고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 사료와 관련된 수업 주제에 관련돼서 되게 많이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역사 교재 순서에서는 이 사료 부분이 사료 학습과 연관시켜갖고 단연 거의 1등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디 있냐면 주로 그 남색책 있죠. 녹색책, 녹색책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란 책을 잘 안 보는 추세인데 이 사료와 관련된 부분은 노란 책을 좀 보세요. 왜냐면 그 09년도에 그 사료학습 모형이 나왔는데 이 모형이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사료를 이제 사용하는 학습 교재로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교재에 사료를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 교재들 보면요.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명 테스트 위주에서 벗어나서 그 최근에 이제 자료집, 그 사료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차 교육 과정에 사료 분석 내용이 많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차 교육 과정에 보면 교과서에 그 역사적 사실 이해 및 탐구 활동 내용에 그 부분들이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본문 내용 대체와 주요 학습 내용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제 보는 그 역사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이제 사용하는 수업 보조 자료로서 이 사료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배움책 있죠?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 있는 배움책도 그 내용들 보면 사료도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 사료 외에도 무슨 사료가 있어요? 또, 비문자 사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모형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복사물, 그 다음에 텍스트 구성 원사료까지 그 뭐냐면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도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재생해갖고 사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사료라고 해서 앞에 있는 원형 재생 사료 같은 경우에는 원형 사료를 이제 좀 약간 편집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진 자료인데 이거는 그대로 뭐냐면 예전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고, 옛물건, 그림, 유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이 원형 사료는 정근대 사료 원형은 그대로 이용하기 없지만 근현대 사료는 이용이 가능하다. 왜냐, 정근대 사료 같은 경우에는 한자나 이런 것들을 원형 사료 그대로 보여줄 수 없죠. 근데 최근에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읽어도 이해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1970년대 유신영무 시대 때 관련된 사료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의 이제 출처 측면을 볼 때, 예전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료들을 강조했지만, 최근에서는 이제, 미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면서 개인이 남긴 사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사나 문화 수업 자료 이런 것도 이용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예전에는 조선왕조 실력이라든지 고려사, 삼국사기 이런 것들이 중요시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면서 이제 근대사 중심으로 해서 여기 상소문이나 보고서, 재판기록,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기록, 조선시대 역사까지 포함해갖고 고문서들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미암일기 같은 문집육 같은 것들을 이제 교과서 사료에도 많이 실려놓는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료학습 모형을 볼게요. 자, 사료학습 모형은 요거는 2개 쳐놓으세요, 표를. 요거는 이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노란 책은 이제 거의 볼 필요 없겠지만 요 사료학습 모형 부분을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요 부분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학습은 이제 모형 이제 과거 기록에서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당시 사회 상황을 재구성하여 거기에 이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 방법을 사료학습이라고 하는데 사료학습은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분산적 접근 방법과 단원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점 접근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본실 수업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 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업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태조, 고조 태조에 대한 정책을 할 때 훈육 10조를 언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15, 28조 언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사조는 주로 이제 일반 지도안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교재 내용이 너무 편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심화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특별한 수업 모형이나 지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단원 접근 방법 볼게요. 자, 이 단원 접근 방법은 사료 자체가 하나의 수업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료 학습 자체를 하나의 단원을 설정해서 그 속에 이제 팩트도 파악하고 의미도 탐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그 4번에서 6번, 그래서 한 해에 한 2-3시간 요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사료 모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 연구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단원 접근 방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사료학습 단계에 나오는데, 보통 이제 사료학습 단계는 아니지만 그 사료학습을 하면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탐구학습하고 연결돼요. 예, 그래서 탐구학습, 사료학습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역사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체득하게 되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단원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사료학습하면 예전 아까 좀 얘기했지만 비문자 사료만 떠오르거든요. 삼국사기라든지 그다음 조선왕조실록, 고조사,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형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유물도 뭐예요? 그거 가지고 할 때 사료학습이야. 왜? 이것도 비문자 사료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상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학습 단계를 보자.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죠.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01년하고 09년에 2번 정도 나왔는데, 이 단계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한 거는 이제 노란 책에 있고요. 그걸 한번 보면, 자, 크게 이제 5단계도 나와요. 5단계. 그래갖고 이제 여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냐면 사료학습 단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학습 단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선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또 있어. 그래서 그 사료를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냥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사료학습 선택 기준은 그 노란 책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력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을 기르는데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학습 내용에 직결되는 곳으로 학습과 전에 문제 해결 행에 알맞는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게 선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사료를 이제 할 때 원사료를 그대로 제시하면 좋겠지만, 애들이 원사료를 그대로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대적인 언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배경 설명도 같이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역사가에 의해서 그 가치와 증빙성 인정되는 거, 가치와 증빙성.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강곡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어저께 이제 제가 여담이지만 좀 그 저녁 때 좀 자료 만들다가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이제 갑자기 우연히 맞춰갖고 차를 탔는데 그 태워주시더라고요. 같은 방향에서. 근데 교감 선생님이 그 물리인가 지구과학인가 그 전공하신 분인데, 너무 상고사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무슨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 못 알아듣겠어. 그 듣보잡 같은 그 뭐냐면 연구자들이 얘기한 논쟁을 막 하고 왜곡됐다 막 그러면서 그 뭐 한단공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일을. 그거 어떻게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이런 한단공기 같은 사료들 물론 좋긴 좋겠죠. 많이 알면.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 그냥 스쳐가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주 테스트로 해가지고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 시기와 작자 및 출처가 분명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한단고기나 뭐 그 다음에 뭐 하랑새기 이런 것들은 좀 출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죠. 후대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헌 및 문서저조는 학습자의 노력의 능력에 고려해서 번역된 권위 있는 단행본이나 문고판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번역의 정확성도 고려된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그 학습의 능력과 발달 단계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라는 것이 그 아까 얘기했지만 문자 사료도 있지만 무슨 사료도 있다고 했어요. 비문자 사료도 있어. 예. 그래서 다양한 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사실을 할 때 특정한 관점을 뒷받친 사료만 있으면 학생들 이해의 폭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뒷받칠 수 있는 다양한 사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무슨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교차 분석. 예. 그러니까 어떤 팩트나 다양한 또 의미가 있으면 교차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료 선택의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단계에 들어와서 그 사료학습 단원을 설정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료 선정을 했는데 그 2단계를 뭐 하냐? 2단계는 진단검사를 해야 돼. 진단검사. 자, 진단검사할 때 뭘 해야 되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 두 진단검사 단계가 관심도, 흥미도, 기존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도 이거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도 계획이 세 번째 단계인데 그 목표 설정이라든지 과제 분석, 사료 준비, 지도안 작성, 시간 배당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도 과정에서 목표 과제 제시, 사료 전성 제공, 그 다음에 그 방법 제시, 사료 분석, 비판 이건 실제적으로 본시 학습 관련된 거죠. 그래서 4단계와 관련된 내용이 뒷부분에 그 사료 학습 본시 수업 모형이 있어요. 그 뒤에 있죠? 그 바로 뒤에 1단계 뭐 문제 제시, 사료 결정, 문제 추구, 정리 평가 이건 애들이 하는 거야. 애들은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요 앞부분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그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들이고 되게 그 여기 3단계 그러니까 그 4단계, 5단계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2, 3단계는 뭐냐면 그 수업 전에 교사가 해야 할 점들이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단계는 교사 조언, 정리, 보고서 작성, 관심도, 능력들, 이해도 등 평가하는데 총괄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학습을 할 때 한 단원을 설정했다고 했죠. 아까 돌아와서 이거는 무슨 학습 방법이에요? 지금 단원 접근 방법이죠. 자, 단원은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뭐가 필요해? 총괄 평가. 그러니까 오늘 하면 1차 고사, 2차 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처럼. 예. 근데 여기 사료학습 본실 수업에서 평가 부분이 있죠. 똑같이 5단계. 요 평가는 총괄 평가가 아니에요. 이거 뭐야? 형성평가야. 형성평가는 한 차시가 끝나거나 중간중간에 하는 게 형성평가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구별을 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평가와 관련된 문제 할 때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안 주어주고 이 지도안의 끝에 뭐냐면 그 무슨 평가를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수행평가나 총괄평가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전개하고 그때 결론 부분에는 무슨 평가를 한다? 형성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입 부분에는 진단평가를 하는 거죠. 요거는 교육학적인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뭐냐면 문제를 한번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문제 내용을 한번 보고 같이 얘기할게요. 요거보다 구체적인 단계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인데 546페이지 펴보세요. 546페이지 82번 문제를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자료 1번하고 자료 2의 수업 계획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5교사의 이제 수업 계획이 있어요. 사료학습 부분이. 개념학습 부분 좀 이따 보고요. 사료학습 부분만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단원 선정이 있고, 진단 검사 있고, 지도 계획 있고, 지도 과정, 평가 내용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보면, 사료 선정 단계, 단원 설정에서 이제 사료학습 단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사료 선정 기준 중에 여러 기준도 있잖아요. 그 중에 뭘 한정해서 물어보냐면, 목표성과 근원성 측면에서 제시해 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진단교사에서 그 교사가, 파악할 걸 가에 들어갈 것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목표성은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일단 사료가 학습자의 역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 사고과 역사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사료를 선정해야 되고요. 근원성은 이제, 아까 지금 사료 시기와 출처가 분명한 걸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당 공개라든지, 그 다음에 하랑세기 같은 사료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사료학습을 하나 단원 설정해갖고, 하긴 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진단검사에서 가에서 고려할 점, 이거 두 문제 나왔죠.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단원 교재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 그 다음에 기존 학습도와 자료 처리 능력, 그 다음 학습 환경,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도 계획을 하고 나서 지도 과정에서 사료 수집 및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방법도 제시하고, 사료 분석과 비판을 해석할 때, 이때 이제 교사의 지도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그 본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교과서에 있어. 아니, 저희 기본서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사는 학생들이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를 해석할 때 검토할 측면을 지도해야 된다. 두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서 교사 좋은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형성평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 같은 게 평가 요소가 뭐냐. 자,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역사 사실 객관적 이해도, 사료 정리 능력, 태도, 역사의식 변화. 이런 것들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봐주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란 책에 제가 페이지 표시해놨죠? 예. 요거 찾아가지고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이 부분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사료학습의 장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란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에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학습자의 역사 연구 방법 체득하고 역사에서 탐구력의 이해력이나 자료 처리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요. 보충 심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사회를 통해 해석 작업을 참여하게 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사료학습의 장점이다. 그래서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사료학습 장점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자, 사료 선택식 특징 및 표현 능력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사료 제작 시 이제 편견과 관점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역사 연구할 때는 사료 비판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 따라서 사실을 뭐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 사실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 부각시키고 자기식도 해석을 내갖고 사료에 실어넣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료는 이게 편파적이고 좀 약간 자기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선택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교사의 역사인식과 관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할 거에 따라서 그 중요한 부분들의 사료를 발췌해갖고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시 그 지필자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할 수도 있고요. 그걸 또 나중에 이제 역사교사가 자기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다시 편집해서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서마다 역사적 사실 서술과 해석의 차이점이 보인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역사학자들의 논쟁이 전개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이제 기술 차이. 이거는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건데, 삼국유사는 좀 약간 있는 그대로를 좀 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정제된 언어로, 유교적 언어로, 합리적 언어로 실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 지증왕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은 몸집이 크고 당력이 남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삼국유사는 어떻게 됐어요? 왕의 은경의 길이가 1척 5천이고 그 배우자를 얻기 어려워서 사자를 3대 보내어 구했는데 그때 돌아다니다가 그 똥을 보고 이 똥의 크기를 보고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여자를 구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뭐냐면 사실의 팩트에 가깝겠어요. 팩트 측면에서 볼 때는. 삼국사기가 팩트에 좀 가깝겠죠. 삼국유사는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어. 예. 근데 이제 삼국유사 내용이 그래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허황된 내용이라도 그때 당시에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대한 인식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어난 사실은 아니어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또 사실일 수도 있죠. 그걸 알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좀 같이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사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둘러싸고 선조실록이나 난중일기, 진비누의 해석 차이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성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되게 누구 중심으로 선조실록이 적혀 있을까요? 왕 중심이죠. 성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선조의 동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조 입장을 볼 때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임진왜란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다? 명나라 때문이다. 왜냐면 선조가 명나라를 되게 강조하잖아. 그래서 명나라의 제조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제조지 은혜. 왜냐면 그것밖에 내세울 수가 없어 얘는. 왜냐면 자기는 도망가고 자기 한 일이 뭐예요? 명나라 가서 살려달라고 SOS 쳐가지고 끌고 왔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난중일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순신의 업적 같은 것들 이제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진비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왜 이게 우리나라가 뭐냐면 초반에 깨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게 나중에 진비룡이 일본에서 더 건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나중에 정한으로 일어날 때 요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진비룡 자체가 누가 쓴 거야?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예, 들어오세요. 예, 안녕. 자, 유성룡 자체가 썼기 때문에 뭐냐면 한국 사람도 스스로 패전을 인정했다. 그리고 진비룡은 원래 이제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대비방에서 얘기했는데 또 거꾸로 일본 애들이 재해석해갖고 한국은 이제 이런 점을 대비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쪽을 공격해갖고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닌데 일본 측에서는 악으로 이용한 거죠. 역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을 가지고도 역사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다. 시점이나. 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사조의 제작 시 평균 관점을 제작하거나 서술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무슨 것이 필요해? 교사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전문적인 교사를 지식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역사적 해석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사는 이제 항상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오는 부분들만 달달 외워가지고 학교 가는데 목적이 있지만 일단 교사가 되고 나서는 열심히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말같이 쉽지가 않죠. 왜요? 일단 업무에 치이고 피곤하죠. 업무에 치이고 하고
교재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교재 연구를 하면, 이상하게 막 학교에서는. 업무를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교사가 되는데, 훌륭한 교사가 되고, 교재 연구를 하면 이 사람이 논다고 생각해요. 딴짓거리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이상해. 그 문화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을 이제 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은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거 딱 보면, 가설 수집, 사료 수집, 그 나온 딱 있죠? 뭐와 연결돼요? 탐구학습 관련돼갖고,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연관되죠. 그렇지만 구체 내용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거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비판적 읽기와 쓰기에 이제 사료학습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 녹색책 부분에 있어요, 녹색책. 예. 그 녹색책 부분에 있고, 녹색책에 보면 이제, 보시면, 거기 모형이 있거든요? 모형이 있어. 근데 제가 모형 부분은 실어놓지 못했어요. 이게 편집을 다시 해갖고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림 그리고 하니까 이게 표가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녹색책 내용에서 이제 사료 부분을 찾아가지고 꼭 봐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약간 그 단서가 이번 시험에 나왔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 이 단계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 내용을 이제 보면요. 단계를 보면 가설 수집, 사료 수집,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해석,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비판적 읽기를 유도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설명과 달리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모형,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 모형에 보면 이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자, 일단은 가설 수립 단계가 있어요. 가설 수립 단계. 자, 가설 수립 단계에서는 새로운 역사 지식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 그래서 사료 수집과 사료 해석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 사료 수집을 하고, 그때 이제 학생들의 역사 탐구 경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역사적 지식이 많으면 사료도 그만큼 많이 수집할 수 있겠죠. 근데 부족한 학생들은 그는 좀 약간 떨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교사가 이게 못하네요. 선정해 주거나, 예. 교사가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 사료를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해석 부분 넘어갈게요. 사료의 내적 논리의 정확성 여부. 그러니까 문맥상 서로 간에 모순이 없는가. 그 다음에 출처가 다른 사료 비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료 내용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출처가 다른 사료 비판을 왜 필요할까요? 똑같은 사실이라도 다른 식으로 얘기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아까 몇 번 강조했지만 교차 분석이 필요해. 예. 한 가지 사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료를 비판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료 학습 방법 이렇게 이제 있고, 요때 이제 교사 학습 방법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수업은 사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사료 비적, 본질, 비판, 사료 해석 등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갑자기 얘들한테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야 되고요.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데, 교사 지도 내용 꼭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딱딱 떨어져. 녹색책에도 보면. 자, 일단 교사가 지도할 때 어떤 점을 이제 유의하면서 해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 해석 시 검토할 점들 지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사료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같은 걸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한 몇 개의 사료와 질문을 구성하되 학습 활동의 사료를 교재로 채택하고요. 학생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인드맵 같은 걸 활용하고, 그 다음 비판적 읽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과 달리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는 사료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암기해 두세요. 예. 자, 그냥 유용한 점은 뭐냐? 자, 이런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 방법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은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사료 탐구 학습과 연결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유용한 점 같은 것들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학습의 이제 장점을 이제 볼게요. 사료학습의 장점. 요거 이제 잠깐 풀어보기 전에 그 478페이지 잠깐 볼까요? 478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보세요. 총괄. 네. 478페이지 11번인데 요거 이제 표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옮겨 적으려다가 이게 삐뚤삐뚤해가지고 그 복사가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옮겨 적지 못했는데 요게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 그 비판적 읽기 사료학습 모형이에요. 이 녹색책에 있기 때문인데 요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제가 그 16년도에 한번 내봤어요.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그 다음과 같은 사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할 교수 지도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단서를 달았죠. 사료 해석 및 사료 비판, 사료 해석 측면을 제시할 것. 그리고 밑줄 친 기획의 비판적 읽기 학습 효과와 지도 방법을 각각 소수해 보고 사료 학습을 진행할 때 문제점을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음 같은 사료 학습을 할 때 교수 지도 방법 두 가지 요게 쓰라고 하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거 쓰시면 되겠죠? 뭐 학생들의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하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과 사료 해석 때 검토할 점을 측면에서 지도해야 된다 등등등 한 세네 가지 있는데 외워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습 효과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는 역사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켜 의문은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사료 탐구와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비판적 읽기 학습 효과와 또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지도 방법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소소한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탐구할 때 곤란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를 잊기 쉽다. 그리고 사료가 역사 사실을 암축적으로 서술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요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이 문제점은 그 밑에 안 적어놨어요. 기본서에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이제 해서 사료학습 모형 단계와 연관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비판적 읽기와 사료학습의 단계,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사료 수집과 사료 해석에서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 방안, 유용한 점, 문제점 이런 것들 같이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도용과 함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은 넘어가죠. 사료학습 장점. 자, 사료학습의 장점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실어놓은 거는 뭐와 관련된 것들만 실어놨냐면 그 파란 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어놨어요. 네. 근데 노란 책에서도 그 사료학습의 유용한 점 해가지고 교사 측면,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 해서 이제 대여섯 가지 같이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내용이 많아갖고 이제 빼버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심화 보충자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것도요. 그러면 하여튼 딱 파란 책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사조 속에 기술된 내용과 역사가들이 해석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 갖고 1965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사실이에요, 견해예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6.25 전쟁은
그 김일성이 적가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불려일으켰다. 일어났다. 사실의 견해야, 이거는. 견해죠. 이걸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제 팩트와 주관적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이 사료학습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식의 생성 과정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이 역사적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 사료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자가 그 당시 역사 연구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제 참여함으로써 지식의 어떤 생성 과정을 익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접해봄으로써 이 역사적 시각을 보는 균형적 시각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사료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료들만 보더라고요. 예, 보고 싶은 사료들만 보고 싶은 측면들만 강조해.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교감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막 한국사관이나 동국공정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사관과 동국공정을 비판하면서 그 일종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관들 있죠. 그러니까 뭐 강개토 대왕의 영토학장을 좀 한다든지 고조선이 뭐 어디 중국까지 막 학대됐다든지 그런 사람들 또 강조하는 거야. 근데 제 생각은 그 한국 사관이나 그쪽 사관이나 극우 민족주의 사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왜? 형태는 비슷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를 접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 문제 해결책에서 이제 항상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하죠. 그래서 지금 소통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 소통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사주 속에서 찾는 거지. 세종대왕의 소통의 문제나, 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사실과 해석과 결례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적 사실의 인식을 보는 사료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배양함으로써 비교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학습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각종 시험과 평가에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사료를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인고시험에도 사료학습이 잘 나오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락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현재적 입장이 아니라 과거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현재인들의 어떤 자의적인 이해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당시 역사적 행위과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4-5가지 적어놨는데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유의점을 이제 볼게요. 유의점. 자, 여기 이제 유의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유의점과 그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의점과 고려할 점과 해결 방안. 이 2가지 이제 같이 적어놨는데, 자,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탐구 활동이 힘들고 흥미를 상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생들 수준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원상을 그대로 제시하면 못 알아듣니까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바꾸도록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사료들 내용도 있죠. 그 교과서 사료가 원래 원사료가 아니에요, 그게. 그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원사료는 다른 거예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더라도 지금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냐면 현대어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그 신하들이 많이 망하게 쓰는 것이 뭐냐면 미안합니다라는 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지금 미안이라는 건 딱 들으면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 때 쓸 때 미안이라는 말은 그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현대어하고 예전에 사용했던 그 언어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꿔 써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료의 배경 지식을 인지 못하면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한문 사료가 있어가지고, 한문 선생님한테 사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한문 선생님이 그 삼국지 위지동에 지금 하호라는 말 나오죠. 하오면 우리 한자를 모르다도 아 이거는 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정한 계층, 하류 계층이다. 물론 이 계층의 의미는 또 재해석할 문제지만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썼냐면 하오라는 말을 아래 집 이렇게 썼어. 아 맞지. 하오가 원래 번역하면 아래 집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래 집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선생님은 한문은 번역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배경 지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문 교육과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역사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문도 어렵지만 배경 지식 쌓는 것도 어려워. 이게 하루 이침에 쌓는 게 아니죠. 그냥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해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배경 지식을 모을 수가 있어. 그러면 교사의 설명을 추구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대어로 번역된 사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의점,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이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두세 번째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료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보면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사료학습 관련된 기출문제 보면 일단 아이고 거기 이제 보면 443페이지 펴보세요. 자, 433페이지 그 사료학습, 사료교재 부분에 이제 보면 자, 박교사가 14세기, 15세기 중국 해상무역에 관해서 가와 다사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을 계획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09년 2차 기출문제인데, 자, 여기 앞에서 이제 부분에 해상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사 관련된 때 이제 한번 보고, 여기에서는 사료학습 관련된 부분만 이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박교사가 수업에서 가와 다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유의해서 기획 단계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그 문제점을 유의해서 기획의 역할을 쓰라고 하면 사료 제공 앞에 뭐가 있어요? 사료 선정. 이 내용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료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쓰실 때 목표성, 내용성, 능력과 발달, 가치와 증명성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고 또 하나 물어본 게 뭐예요? 사료학습의 유용성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료학습의 유용점은 노란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란책 내용은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노란책 내용은 교사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이 있어. 그래서 거기 한 5가지, 6가지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파란책 읽는 내용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사료학습의 유용점, 문제점을 할 때 이제 교사의 역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파란 책이라든지 녹색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 유의점 내용을 썼어. 그래서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탐구 활동이 힘들고 흥미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게 편집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료의 배경 지식을 인지 못하고 사료 내용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을 추구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등등. 이게 2가지 썼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아. 왜 맞지가 않냐면 지금 사료 학습 모형이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둔 거야 지금?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답안을 구성할 때 갑자기 없는 그 내용인 그 파란 책과 녹색 책에 있는 생뚱맞는 내용들을 갖다 적어서 적어놓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노란책 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란책을 찾아서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란책이 잘 안 나오지만 이 사료학습 부분 나오기 때문에 요건 꼭 노란책 부분 찾아서 암기해 두시고 만약 이런 모형이 나오고 물어봤다면
녹색 책과 파란 책 맥락에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 쓰셔야 된다? 노란 책에서 쓰셔야 돼요. 예. 그 문제의 양상을 보고 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이제 똑같은 건데 이것도 좀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한 역사교사가 수업의 문헌사료를 이용하려 한다. 그래서 이때 역사교사 학습자를 쓸 사료를 선정한 후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거는 진단검사예요. 진단검사 지도계획을 얘기해요. 왜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이제 좋아서 아까 이제 사료학습 단원 설정 있죠. 그 다음에 그 지도 과정이 있죠. 여기에서 물어본 게 거기에 이제 그 선정한 다음에 학생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지도 과정 관련된 거예요. 과제 제시. 그러면 1단계, 4단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사료학습 모형에서. 113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단계에서는 사료 선정 부분이 있잖아요. 사료 선정 있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뭐가 있죠? 지도 과정에서 과제 제시가 있죠. 그러면 요 전에 해야 할 두 가지 뭐겠어요? 진단검사, 지도계획. 그래서 진단검사는 간신도, 흥미도, 기저학습도, 학습의 욕구도 쓰시면 되고, 지도계획을 할 때 목표 설정, 과제 분석, 사료 준비, 지도안 작성, 용어를 해야 된다. 쓰셔야 답이 돼.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썼냐면 외국어 한자들 학생이 이해 맞게 풀어야 된다. 어려운 용어 설명. 그 녹색책하고 어제 파란책 내용을 쓰셨거든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도 문제 지금? 01년 문제죠. 01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요 문제를 처음 풀었어요. 이게 01년 문제. 요때는 파란 책이 없었고 그 다음에 녹색 책도 없었어. 파란 책은 02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출간된 책이에요. 또 요때 없었던 책들이 가지고 이걸 근거로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3편에 한금박지 쌤도 그걸 노란책 기준으로 잡은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노란책이 절대적인 강제였어. 저도 노란책만 봤거든요. 초창기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출처 시기가 녹색책과 파란책이 될 수가 없는 게 요때 이미 그런 책이 없었다는 거죠. 02년 이후부터 있었던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요번 연도에 나왔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어? 요거는 노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파란 책하고 녹색 책 있는 내용을 쓰셔야 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도 나왔는데 노란 책 예문에 나왔다. 같이. 그럼 답안은 어디에 쓰셔야 돼요? 노란책 예문을 보고 쓰셔야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기획과 니은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정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사회 분류 기준과 사회 비판, 역사교육 교재, 사회 특징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보면 그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고구려 역사 연구하는데 이용했다면 1차 사료가 되지만 안정부의 항목이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면 2차 사료가 된다. 요거는 거꾸로죠. 그래서 이제 안정부의 동사 강목을 고구려 역사 연구하면 이건 2차 사료가 되죠. 왜냐면 안정복의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기 중국사서 등등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재편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안정복의 항목을 연구할 때는 2차 사료가 돼요. 예. 그래서 1차 사료가 되죠. 제 말이 잘했네. 예, 1차 사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파란책에 그런 예문이 비슷한 예문이 있어요. 유독공의 발해고를 통해서 발해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건 2차 사료죠. 근데 이걸 통해서 유독공 역사관을 연구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차 사료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문이 있어요. 파란책 예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을 보면 사료 중에 역사 사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유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사료 비판 과정에서 뭐와 관련된 거죠? 문맥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독재체제에 발간된 신문을 사료 활용할 경우에 당시 상황과 비추어갖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자,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두환 시대 때, 그 신문이나 방송은, 볼 때, 이걸 사료로 해석할 때는 뭘 염두에 둬야 되냐? 이걸 그대로 팩트 믿으면 안 돼요. 정부의 보도 지침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987년에 보면, 그 전두환 정권이 맨날 와서 보도 지침 내리잖아요?
그리고 보도 지침에 따라서 표현 수위나 편집 방향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누구죠? 김대중이 그 당시 미국에 쫓겨났다가 이제 입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김대중이라는 말을 안 써. 왜냐 김대중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뭐냐면 이게 프레임이 작동해. 김대중이냐 아니냐라는 그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재하 인사가 귀국했다. 이런 식으로 해. 이게 어디 나왔냐? 보도 지침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말을 실명 쓰지 말고 재하 인사라는 말 써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교사는 수업자를 선택한 사조대에 학생들의 해석을 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있을 경우에 알기 쉽게 표현을 제시한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야. 녹색책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니은을 보면 교사는 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놓고 사조간의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유의해라.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갖고 임제를 할 때 선조실록과 진비용은 좀 이순신에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선조실록은 이순신의 전공을 다루고 있지만 좀 약간 낮춰서 봐. 왜냐면 이건 그 선조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각이 반영되고 진비용은 유성룡이 이제 이순신의 형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국 총조에 따라서 중심은 호의적으로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답이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 니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사료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아마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이거 뭐 논술 형태니까 10번 뭐 논술형에서 약간 언급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최근에 좀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일단 문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볼게요. 자, 김 교사는 중학교 역사 수업을 위해서 가의 수업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나를 참고하여 기획을 구성하고 교사가 수업 진행 과정에서 니은에 설정된 의도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사료학습 탐구지를 이용할 때 들어갈 사료 내용 선정 기준 2가지와 니은의 기준 3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김 교사가 이제 수업 계획을 하고 있죠. 갑신전별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목표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자료서 교과서와 사료 탐구 학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교사 이야기 설명, 사료 탐구지 활동, 역사 글쓰기가 있고, 수행평가 쭉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 교사의 대답 내용이 있는데 수업의 전반부의 이야기 설명을 기획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학생들 역사의 사건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수업을 하기 위해 유용하기 때문이다. 자, 사료를 탐구하고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료를 읽고 이해하면서 역사 사료로 생각하는 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역사 글쓰기는 수업 시간에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요 대답을 나를 참고해서 기획을 구성하려고 한다. 갑신전변의 이야기 설명.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김교사 대답에서 이야기를 설명을 기획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역사적 사건을 생동하게 이해하고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죠.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갑신전변 이야기할 때 역사 사건 생동감을 불어넣기에는 어떤 방식을 쓸 거야? 이간의 이양 대비적 방식. 이런 것들을 해서 클라이막스를 둬가지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하죠. 그리고 감정이입적인 측면을 또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양 대비적 방식과 그다음 감정이입을 통한 생동감 있게 전개 방식을 기술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신전변 이야기 서술의 팩트를 기준으로 갖고 이렇게 쭉 서술했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답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맥락은 이런 식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수업 진행 과정 니은의 설정과 의도. 그러니까 사료탐구 학습지 활동. 이것도 이제 나를 참고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나에서 이제 교사 대담에서 사료 읽고 이해하면서 역사로 생각하는 심을 기를 수 있는데 말을 비춰볼 때 사료학습 효과 중에 어떤 것이냐? 사료 접하서 분석, 비판, 해석, 종합함으로써 사상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료학습을 통해 사고 능력을 탐구하는 능력.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풍부하여 독사 능력. 여기까지 가독성이죠.
예, 이걸 능력.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학습이란 탐구지를 이용해서 쓰는데 요때 답안을 구성할 때는 그 대답 내용 중에 사료학습 장점 부분 한정해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료학습 장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대답 내용과 관련된 내용 중에 사료학습 장점 부분을 발췌해서 쓰시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그 사료학습 탐구지 내용 선정 기준 해가지고 있는데 잠깐 니은이 아니라 이게 맞네, 니은. 사료탐구학습지 내 사료 내용 선정 기준도 그 아까 아침에 이제 그 대답 내용을 볼 때 그 내용 있죠. 이건 지금 중학교 정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중학교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교사가 이제 역사 지식이 적고 이해 수준이 낮은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뭘 접합해야 되겠어요?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적합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료학습을 통해 역사적 생각을 심을 기울 수 있는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에 필요한 사료를 선정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정할 때도 아까 저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란책의 내용 중에 요 대답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뽑아서 선정 기준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사료학습의 장점하고 선정 기준을 얘기하는데 단서가 붙었어. 뭐와 관련된? 김교사 대답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읽고 단서 읽을 때 유추해서 쓰셔야 돼. 물론 그거 외에도 답이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제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장점 그 다음에 선정 기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한을 두고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좀 보면요. 제가 그 니을 내용을 안 적어놨네. 거기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료 내용 선정 기준이 있고 수행평가 글쓰기 평가 내용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네. 그걸 안 적어놨네. 그래서 그걸 뺏어 먹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네, 니은의 기준 수행평가에서 글쓰기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녹색책에 있다 보면 수행평가 기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공부년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그 본 기준을 제가 몇 페이지표 보시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수행평가 내용 중에 잠깐만 내가 어디다 실어놨더라? 여기 실어놓지 않았나 내가? 잠깐만요. 이걸 뺐네 내가. 잠깐. 거기 수행평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글쓰기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쓰기 평가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에 글쓰기 평가가 있어요. 글쓰기 평가 외에도 제작물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글쓰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종류가 역사 엑세이, 역사 이야기 꾸미기, 역사 논술, 논문, 사회분석 보고서, 유적지 답사 보고서 같은 유형의 이제 것들인데 평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적절한가.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적절한가. 네 번째가 적절한 수정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쓰기 활동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뒷부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밑에 그 보충 자료에 올려놓을게요. 그 인강 듣는 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제에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가, 그 다음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적절했는가, 적절한 수정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했는가, 쓰기 활동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요거 네 가지 정도인데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거 외워두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5번을 볼게요. 5번. 자,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신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무엇인지 쓰고 여기에서 기읍과 니은이 들어갈 것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또 밑줄 친 부분을 이제 빼먹었는데, 자, 이게 뭐냐? 역사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여기가 밑줄 친 부분이에요. 역사적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든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가 뭘까요? 과정이죠. 네. 지식의 과정은 사료학습이야.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했지만 탐구학습은 사료학습이고 지식의 과정이다. 이게 좀 도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올 것은 1970년에 들어와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이면서 영국의 학교 교육협의회가 역사교육위원회라는 역사 수업에서 역사의 뭐죠? 탐구 방법과 그 다음에 사료의 이용 방법을 했다. 탐구 방법, 사료의 이용 방법, 탐구, 사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이제 보면 H 교사는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다사조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수업을 구성했다. 학습 목표 A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사전 활동을 사료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측면에서 두 가지 기술해 보시고, 그리고 C에서 이제 교사가 설명한 내용을 B의 학습 주제와 관련되어 구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도중에 맥락에 빠져 있는데, 원래는 남유럽형하고 동유럽형의 이제 꼬문 운동 있죠. 그거하고 이제 수공업의 투쟁, 직인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길드와 관련된 부분은 뺐어요. 제가 서양사 관련된 붙였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만 잘 편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료에 선정할 때, 구성할 때 A를 달성해 사전활동, 문제점을 보완, 다양한 사료를 읽고 분석했다? 이건 어떻게? 사료학습의 문제점을 적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녹색 책과 파란 책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학생들의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료가 역사의 사실 압축하기 서술하기 때문에 비유품이 많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학생 숙제의 접합어도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요거는 배경지식이 없으며 이러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사료에 교사의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자료 사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이게 녹색 책이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쓰셔야 돼요. 답안을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 C에서 학습 내용 확인해서 B, 그러니까 길드 주제와 관련되어 쓰시오. 그게 길드 경제활동 관련된 내용을 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서양사 지식과 연결되죠. 역교동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길드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 밑에다 쭉 적어놨어요. 근데 경제활동 여기 쓰라고 할 때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쓰는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뭔가 단서가 주어지고 이제 한정돼서 물어보겠죠? 그렇지만 외워두세요. 일단은 봐두세요. 왜냐하면 길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다음 문제에 길드를 물어볼 수가 있어. 쭈푸트 강제라든지 이런 약간 지엽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인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예전에 이제 객관식 문제였는데 보기에서 사료학습의 방식을 통해 역사 사실을 가르칠 때 유의할 점들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적합한 사료 선택, 맞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단계 설정,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개방성 보장. 자, 상식적으로 여기 기억, 이은, 디귿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이거 맞는 건데,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 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 집단의 선정?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이게 엘리트반을, 우월반을 이제 양성하게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말하기는 좀 힘들죠.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있어요. 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 접합할 수는 있어도, 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만 집단을 선정해갖고 사료학습 시킨다? 이거 학교에서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8번 문제 볼게요. 사료학습이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 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타당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료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 사실의 시대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틀려요. 사료학습은 체계적 지식은 상관없어. 체계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료학습보다는 뭐예요? 강의예요, 강의. 강의학습이 짧은 시간에 체계적 수업을 가르치는 데는 효율적이야. 근데 이제 강의식의 문제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한다는 거죠. 암기식 수업이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에 하는 거는 강의식 수업이다. 지금도 지금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모둠 탐구를 하거나 중학교처럼 그다음 사료학습하면 좋긴 좋죠. 근데 그런 걸 하면 10년, 20년 걸려야 돼. 물론 그 과정에서 고도의 사고력을 육성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고도의 사고력 육성이 목적이 아니죠. 뭐죠? 빨리 외워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그건 얘들이 하는 소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문제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당연한 소리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냥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사료학습에 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강의식, 토론법, 탐구법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맞죠? 그래서 강의식도 있고 탐구법도 있어요. 강의식 수업에도 사료학습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사료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산적 접근 방법은 역사 연구 방법 이야기에서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실행하는 거 좋다. 요거는 분산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사료 모형이 따로 있는 단원적 접근 방법이죠. 분산적 접근 방법은 본시 학습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하는 거예요. 학습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학습 진행 시 교사가 사료 비판과 사료 해석을 하는 것이 사료학습 목적을 살릴 수 있다. 교사가 주체가 되면 안 되죠. 누가 주체가 돼야 돼? 최소한 학생이 주체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원 접근을 통해서 단원 접근은 통사학습과정, 본시학습 내용과 관련돼 있는 그 사료들 수시로 활용하여 사료학습 방법이다. 단원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건 무슨 방법이에요? 네, 분산적 접근 방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맞지가 않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단원 접근 방법과 분산적 접근 방법의 차이점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거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499페이지 펴보세요. 499페이지. 아, 499페이지 보면 그 43번 문제 볼게요. 자, 이 교사는 청대 지정원제의 특징을 주제로 수업을 하기 위해 다음 사료를 선정하고 제시했다. 자, 그 사료 선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말해보고,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료학습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해 보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방안을 제시해보고, 그리고 사료를 이용하여 밑줄친 수업에 진행할 때 사료학습 장점을 말해보시오. 자, 요걸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모든 걸 다 지금 물어보진 않았어요. 항상 뭘 했죠? 뭔가 문제를 주어주고 그 밑줄친 부분에서 단서를 주어지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단서에 맞게 뭐냐면 답안을 구성해야 돼. 그래서 똑같이 맞더라도 단서에 안 맞으면 뭐야 이게 채점에서 다 긋는 거야.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일단은 이제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료를 선정을 해서 제시했다면 선정 기준을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죠. 뭐와 관련돼서 얘기해요? 신뢰성. 그러니까 사료의 신뢰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어야죠. 노안 측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신뢰성이 확인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 시기, 작자, 출처가 분명한 게 좋다.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들 반응을 통해서 사료학습의 문제점 두 가지 쓰시오. 지금 여기 제시한 사료가 뭐예요? 좀 쭉 나와 있는데 요 제시한 사료는 이제 지정원제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지정원제 이전에 누구야? 강의제 때 했던 조치 내용이죠. 근데 이 사료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어. 학생들이 당연히 요 사료 보고 너무 어려워해. 왜?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가 깔려 있어. 그리고 너무 이제 한글로 번역했다고 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이제 뭐냐면, 불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자가 너무 많아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사료 맨 밑에 인정은 영구의 징수하여 태어난 인정의 정당을 가져간다. 뭐 무슨 뭐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어요? 학생 수준에 적합하고도 표현을 바꿔서 편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담거나 다른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 쓰셔야 돼요. 예, 유의점과 그 개선 방안, 그 외워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료를 쓸 때 밑줄친 부분을 할 때 학습의 장점을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료 학습의 장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밑줄친 부분에 한정돼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료를 보고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경제적 배경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죠. 그러면 가설 설정 자료 찾는 거 뭐와 관련돼 있죠? 탐구학습과 연결돼 있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알고 그 새로운 지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거 외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5페이지 펴보세요. 네, 총괄 505페이지요. 예. 49번 문제 있어요. 예, 49번. 자, 거기 보면 이제 다음 자료 A와 같은 사료학습 접근 방법의 명칭과 내용을 써보고, 일반적으로 자료 B와 같은 사료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쓰시오. 그리고 자료 B에 통해서 사료학습에 유용한 점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기획사료 기준의 내용을 목표성, 가치성, 증빙성, 정확성 등을 측면을 각각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가단계가 무엇인지 쓰고 가단계 교사가 파악할 내용을 기술인지 써보시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뭐뭐뭐 쭉인데 제가 이제 이게 17년도 모의고사 그래서 18년도는 다 박스에다 집어넣었어. 예, 그 보기 좋게. 지금 박스가 대세죠. 예, 그래서 작성 방법 해가지고 박스 해가지고 하잖아. 저도 문제 만들 때 이게 편하더라고요. 깔끔해 문제가. 근데 이렇게 뭐뭐했고 하면 문제가 길어지거든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지금 사료학습 절차들이 쭉 나오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사료학습 절차들은 아까 얘기한 어디 책 모형이에요? 논안책에 있는 모형이죠. 그러니까 논안책에 있는 모형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료학습 사례에서 이제 그 밑에 뭐 비도 온조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저기 이게 파란 책에 있는 예문에 있어요. 사료학습 사조인가? 거기 보면 역사 교재 사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예문을 좀 빌렸어요, 제가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자료 A와 같이 접근 방법의 명칭 뭐죠? 단원 접근 방법 또는 주제별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 접근 방법의 내용을 볼까요? 사료학습 그 자체를 한 단원 설정해서 사실탐구와 의미탐구를 하고 역사 연구 방법을 교육적 접근하여 적용하는 사료학습에 하며 연중 4에서 6회 정도 하고, 그래서 역사 연구의 방법을 득하도 가는 습득하도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이게 노란책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 같이 이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걸 세 가지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료 B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통해서 사료학습을 통해서 과거의 기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상을 재구성하고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야. 네, 이거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사료학습 유형점 세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그 역사적 사료에 대한 과거에 대한 질문을 제공하고 해답을 제공할 수 있고 역사적을 직접 접하고 다루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사회의 중요성 인식하고 쭉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파란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책 예문에 나와 있는 만약 문제가 나오면 파란 책 예문에 국한돼서 쓰셔야 돼요. 네, 요거 어느 책 예문에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돼. 지도설 기본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료학습의 유용성을 쓰고 기준을 쓸 때 단서를 달았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목표성, 가치 증빙성, 정확성 세 가지 측면에서 단서를 달았죠. 요건 어디 있냐면 논안책에 있어. 그래서 논안책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성은 사료는 학습자에게 역사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역사의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걸 선정해야 된다. 쭉 있고, 가치와 증빙성은 사료는 그 역사가에 의해서 그 가치와 증빙성을 인정해야 된다. 정확성은 문헌 및 문헌 자료는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번역된 건의 및 단행본이나 묵고판을 선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료학습 절차에서 5단계 중에 가에 들어갈 것은 어떤가요? 진단검사죠. 그래서 진단검사 지도계획,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2번이나.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진단검사에서 뭘 해야 되냐? 교사의 파악할 점은 관심도, 흥미도, 기존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 돼. 예. 그래서 각 단계마다 뭘 해야 될지를 꼭 노란책에 이제 찾아가지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사료 부분을 끝났고,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넘어가죠. 근데 지금 몇 시죠? 좀 쉴 때가 됐다는 느낌이 이렇게 딱 드는데, 그러네요. 20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